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약 파이네트워크에서 두 번째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한 기술 이벤트가 아니라 파이 생태계 전체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추천 보너스로 쌓여있던 엄청난 물량, 그리고 이제 막 KYC를 통과한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의 잔고가 한꺼번에 메인넷으로 흘러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파이 시장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질 겁니다. 실제로 커뮤니티는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크게 술렁였습니다. 코인게이프 보도에 따르면 한 모더레이터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뭔가 준비되는 게 있나? 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게 정말 확정된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추측일 뿐일까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파이의 역사 속에서 마이그레이션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의 무게중심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수천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메인넷으로 이동하면서 파이네트워크는 실험적 테스트넷에서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도약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된다면 커뮤니티는 당연히 더 많은 지갑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늘어나고 생태계가 한층 활발해질 거라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언제나 그대로 현실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어떤 프로젝트든 대량의 물량 공급은 언제나 단기적인 가격 부담으로 이어졌죠. 그렇다면 파이는 예외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현재 파이네트워크의 활성 사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약 2천만 명은 실제 본인 인증, 즉 KYC를 통과했다고 알려져 있죠. 단순히 가입만 한 계정이 아니라 메인넷 참여 준비를 끝마친 실질적 인원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보여주는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 상장 현황이죠. 2025년 2월 20일 파이는 오픈 메인넷을 공식 발표하며 단 5곳의 거래소에만 상장됐습니다. KYB를 통과한 거래소,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듯 현재는 그 5곳뿐입니다. 즉, 현재 파이의 가격 형성과 거래 흐름은 이 제한된 몇 개의 장터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가정해 봅시다. 만약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으로 추천 보너스와 미전 잔고가 한꺼번에 풀려버린다면 당연히 유동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도 압력이 가격을 아래로 끌어내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파이 가격은 0.3달러에서 0.4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며 별다른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공급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투자자들이 느낄 불안감은 훨씬 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건 시장의 체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지갑이 활성화되고 생태계 안에서 파이를 실제로 쓰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공급 확대 자체가 아니라 그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짚어야 할 건 바로 그 짧은 한마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더레이터 발언의 진짜 의미와 맥락입니다. 이제 모더레이터의 발언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로는 I do think it can. 언뜻 들으면 확신에 찬 긍정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뉘앙스를 곱씹어보면 훨씬 더 신중한 톤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가능성은 있다는 개인적 의견에 가깝습니다. 즉, 파이코어 팀의 공식 발표도 아니고 로드맵에 명시된 사실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이오니어들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구나.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진 정황들이 단순한 개인 추측으로만 보기에는 묘하게 신경을 자극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최근 파이코어 팀이 지갑 보안 강화를 위해 2단계 인증, 즉 EFA 설정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안전장치 같지만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혹시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앞둔 준비 과정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글로벌 해커톤입니다. 수많은 코인이 새롭게 메인넷으로 이동한다면 그 코인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겠죠. 해커톤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앱과 서비스를 생태계에 불어넣으려는 전략적 작업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도 있습니다. 파이의 기반 네트워크인 스텔라가 ERC3643 협회에 합류하면서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과의 접점이 마련됐습니다. 만약 파이가 이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단순한 결제형 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자산 디지털화 흐름에 합류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다시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은 단순한 가능성에 그칠까? 아니면 더 큰 그림 속에 포함된 시나리오일까?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2차 마이그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나타날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불가피하게 따라올 리스크들입니다. 자, 이제 가정해 봅시다. 정말로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추천 보너스와 미전 잔고가 이동하면서 수많은 지갑이 새로 활성화됩니다. 이는 곧 거래량과 유동성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 매수 매도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견될 수 있겠죠. 또한 마이그레이션을 마친 유저가 많아진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생태계 안에서 파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더 두터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대규모 공급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충격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었죠. 과거 정부 압류 물량이 한꺼번에 매각되거나 마운트 곡스 코인이 시장에 풀릴 때마다 단기 하락세가 뒤따랐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대규모 락업 해제, 스테이킹 해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출렁거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는 어떨까요? 만약 지금도 매달 풀리고 있는 락업 물량에 더해 2차 마이그레이션 물량까지 한꺼번에 흘러 들어온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방어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 확대라는 명분이 오히려 투자자 불신을 자극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사에서 말하는 유동성 증가와 참여 확대라는 논리를 파이오니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미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이들은 현재도 생태계 안에서 활동 중입니다. 즉, 신규로 늘어난다는 건 내부 기존 유저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규 참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온오프램프 파트너를 통한 새로운 진입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 벤사와 같은 규제 친화적 온램프 기업을 통해 KYC를 완료하면 파이 네트워크 자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얻습니다. 즉, 거래소에서 파이를 구매한 뒤 곧바로 파이 지갑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공급 확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집니다. 유동성 증가는 신규 자금과 사용자 유입이라는 공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은 단순한 공급 폭탄이 아니라 외부 자본과 신규 참여자를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시선을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왜 파이는 오픈 메인넷 이후 반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소수의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픈 메인넷 발표가 있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파이가 상장된 거래소는 여전히 단 5곳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글로벌 사용자 수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프로젝트라면 거래소들이 앞다투어 상장 경쟁을 벌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파이는 유독 조용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전략일까요? 여기서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과 연결해보면 이야기가 흥미롭게 달라집니다. 만약 추천 보너스와 미전 잔고가 한꺼번에 메인넷으로 이동한다면 시장에는 막대한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단 몇 개의 거래소에만 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하락 압력이 집중되면서 충격은 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점에 맞춰 신규 거래소 상장이 연이어 발표된다면 물량은 여러 시장으로 분산되고 충격은 완화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투자자, 유입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에선 코어팀이 의도적으로 상장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즉, 대규모 물량 방출 시점에 대비해 거래소 상장이라는 카드를 전략적으로 아껴두고 있다는 분석이죠. 다른 프로젝트들 역시 대규모 락업 해제 시점에 맞춰
상장을 발표하며 충격을 흡수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파이 역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파이의 거래소 상장은 단순한 확장 전략이 아니라 가격 방어를 위한 정밀한 타이밍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파이는 대규모 물량 방출을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만한 호재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대규모 물량 방출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공급량의 숫자만 보고 움직이지 않죠. 그 공급을 압도할 만큼의 호재가 동시에 등장한다면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가 준비할 수 있는 호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실사용 확대입니다. 파이는 해커톤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앱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단순 채굴형 토큰이 아니라 실제 결제 서비스 거래에 쓰일 수 있는 앱이 늘어난다면 풀린 물량이 단순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생태계 안에서 소비되는 경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온오프램프 네트워크의 확장입니다. 벤사, 올램퍼, 비트겟, OKX 등 규제 친화적 파트너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파이는 점점 더 많은 법정화폐 통로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벤사를 통한 KYC는 파이 자체 인증과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신규 사용자가 거래소에서 파이를 구매한 뒤 곧바로 지갑을 활성화할 수 있죠. 이건 공급 확대와 동시에 신규 참여자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 자산 디지털화 시장과의 연결입니다. 스텔라가 ERC3643 협회에 합류하면서 파이 역시 장기적으로 실물자산 토큰화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RWA는 2024년 이후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장 동력 중 하나입니다. 만약 파이가 단순한 모바일 채굴 코인을 넘어 규제 친화적 자산 인프라와 결합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단기 공급 충격을 무색하게 만들 초대형 반전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가능성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파이는 단순히 물량을 풀고 끝나는 프로젝트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타이밍과 준비된 호재를 통해 공급 충격을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파이오니어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가능성, 제한된 거래소 상장, 온오프램프 파트너의 확대, 그리고 RWA 시장과의 연결성까지. 겉으로는 흩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어쩌면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단순히 물량만 풀린다면 그것은 분명 단기적 충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유저 유입 경로가 열리고 앱 생태계가 확장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자산 디지털화 흐름과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락업 해제 하락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락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모더레이터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는 말은 공식 발표가 아니고 2차 마이그레이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파이가 단순히 물량을 방출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이유를 대비한 전략적 카드를 하나씩 꺼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시청자인 여러분에게 향합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단순한 소문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변화를 기회로 만들 준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가 아니라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파이오니어들에게 중요한 건 가격의 단기 등락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변화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